이야,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주제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8번째 글자, 헤트. 네, 해트.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뭐랄까 네모난 문 같기도 하고 울타리처럼 생겼잖아요. 맞아요. 딱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모양 안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울타리라는 이미지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울타리요? 네, 우리가 보통 울타리나 경계선이라고 하면 뭔가 좀 답답하고 우리를 가두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고대지에는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울타리가 사실은 우리 안의 생명을 지키고 또 키워내는 가장 신성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요. 와, 울타리가 생명을 키워낸다. 이건 정말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그 견고한 경계성이 오히려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와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건지 오늘 이 헤트라는 글자를 열쇠 삼아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고대지혜부터 현대 심리학 그리고 한 인물의 삶까지 쭉 넘나들면서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자의 기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헤트의 모양 자체가 고대어로 담장이나 울타리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아주 직관적이죠. 두 개의 기둥이 있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들보, 딱 그 모양이거든요. 아,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이 글자가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도 보호, 경계, 그리고 구별 같은 것들입니다. 보호, 경계, 구별. 내 외부의 어떤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들로부터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공간. 뭐랄까 성전의 지성소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이 보호와 경계를 뜻하는 글자가 생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있잖아요. 하임. 아, 네. 하임. 하임. 그 단어의 첫 글자가 바로 이 헤트라는 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보호를 상징하는 울타리랑 생명이요. 언뜻 보면 서로 좀 반대되는 개념 같은데?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주 귀한 씨앗을 심고 정원을 가꾸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뭐 해야 할까요? 일단 울타리를 쳐야죠. 동물들이 들어와서 다 파헤치거나 뭐 잡초가 막 자라는 걸 막아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견고한 울타리가 먼저 딱 세워질 때 비로소 그 안에 연약한 씨앗이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아, 즉, 생명이라는 건 무한정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라 잘 보호된 경계 안에서 가장 왕성하게 자라난다는 거죠. 그렇군요. 울타리가 없으면 생명도 없다. 거의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오는 숫자 8의 의미도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7이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네, 7일. 그럼 8은 그 다음 단계, 즉 초월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되네요. 자, 그럼 이 개념을 우리 내면의 세계로 한번 가져와 보죠. 자료에서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의 생명나무 개념을 끌어오던데 비나랑 헤세드라는 솔직히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좀 낯설 수 있죠. 이 헤트가 바로 이 둘을 연결하는 다리라고요? 네, 용어가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풀어보면 의외로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 그래요? 비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냉철한 이성 혹은 분별하는 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철한 이성? 네,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세우고 질서를 만드는 힘이죠. 마치 모든 걸 아주 정확하게 설계하는 뛰어난 건축가처럼요. 우리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에고의 구조를 만드는 힘이 바로 이 비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에 냉철한 건축가, 비나.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헤세드는 어떤 역할인가요? 건축가만 있으면 너무 삭막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헤세드가 반드시 필요하죠. 헤세드는 한계가 없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아, 자비와 사랑. 네, 모든 것을 조건 없이 품으려고 하고 끝없이 확장하려는 아주 따뜻한 에너지죠. 마치 온 세상을 다 적실듯이 넘실대는 거대한 강물 같다고 할까요? 와, 공감과 수용, 창의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와,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한쪽에는 모든 걸 계획하는 냉철한 건축가, 비나가 있고 다른 쪽에는 모든 걸 휩쓸어버릴 듯한 거대한 강물,
헤세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둘이 우리 안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건데 솔직히 상상만 해도 좀 아슬아슬한데요?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바로 그 위험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죠. 먼저 건축가인 비나가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자기 설계도대로만 하려고 하겠죠. 감정이나 예외 같은 건 전혀 허용하지 않는 아주 차가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과잉지성화를 통한 자아의 석회화라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했는데 네, 말이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머리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다가 마음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모든 걸 분석하고 판단만 하는 거죠. 아, 자기 논리라는 완벽한 요새를 쥐었는데 그 안은 너무 춥고 외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럼 반대로 강물인 헤세드가 너무 강해지면요. 그건 따뜻하고 좋아 보이는데요? 그게 또 다른 함정입니다. 경계 없이 모든 걸 품으려다 보면 결국 감정의 홍수에 휩쓸려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 나 자신을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경계 없는 공감에 의한 자아의 용해라고 표현해요. 타인의 슬픔이 그냥 내 슬픔이 되고 타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걸 넘어서 어디까지가 내 감정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방향을 잃고 소진되어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둘 다 너무 위험하네요. 차가워는 요새에 갇히거나 감정의 홍수에 떠내려가거나. 그럼 도대체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헤트, 즉 건강한 울타리의 역할이 등장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실대는 강물, 헤세드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강둑이요? 그렇죠. 바로 강둑입니다. 그게 바로 헤트예요. 건축가, 비나가 설계한 견고한 강둑이 있어야만 그 강물의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쓸데없이 범람해서 모든 걸 파괴하는 대신에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흘러가고 주변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와, 반대로 강물이 없는 강둑은 그냥 말라 비틀어진 흙더미에 불과하죠. 이처럼 이성의 차가운 통찰이 자비의 뜨거운 에너지에 방향과 형태를 주고 자비의 에너지는 이성의 딱딱한 구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와, 강둑이라는 비유를 드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이 둘이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신성한 그릇, 안전한 강둑, 그게 바로 헤트의 역할인 거죠. 컨테인먼트라는 심리학 용어도 결국 그런 거군요.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담아서 가치 있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 맞습니다. 이런 원리를 실제 삶으로 보여준 인물로 보내주신 자료들은 구약의 다니엘을 집중 조명하더라고요. 네,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 헤트의 원리를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요? 네, 우리는 보통 그의 이야기를 믿음이나 기적의 관점에서만 보지만 사실 다니엘은 영적 경계선 긋기의 대가였어요. 영적 경계선이라니 흥미롭네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단순히 편식이나 음식 투정이 아니었어요. 당시 왕의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 가치관, 종교까지 모두 담겨 있는 상징적인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걸 거부했다는 건 나는 당신들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당신들의 가치관에 나를 물들게 하진 않겠다는 아주 분명한 영적 담장을 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았나요?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바빌론의 왕에게 반항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담장을 치는 게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고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역설이고 헤틀의 신비입니다. 그가 세운 경계선이 그를 고립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보호막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이야기가 그 절정이죠. 자료에 보면 사자굴의 구조 자체가 사당이 막힌 헤트의 형상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와,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를 통해 그리고 신념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그 보이지 않는 영적 담장이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자의 입을 막는 물리적인 보호막으로 나타난 겁니다. 와, 스스로 세운 경계가 자신을 지키는 요새가 되었다는 거군요.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럼 지혜와 자비, 즉 비나와 헤세드의 균형이라는 측면은 다니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저 원칙만 지키는 차갑고 완고한 사람이었다면 또 다른 이야기였을 텐데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비나만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율법만 지키는 깐깐한 원칙주의자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랬겠죠. 하지만 그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지혜, 비나를 보여주는 동시에 포로로 잡혀온 자기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 헤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자기 자랑이나 출세를 위해 쓴 게 아니라 공동체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한 거죠. 차가운 지성의 강물을 따뜻한 사랑의 강둑으로 감싸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려보낸 겁니다. 이야. 이것이야말로 해트의 길을 걷는 사람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현대 리더십까지 연결되는 지점도 참 인상 깊었어요. 솔직히 요즘 리더십 트렌드를 보면 경계를 허물어라, 벽을 없애고 소통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하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리더가 견고한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니까요. 이건 좀 시대에 역행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관료주의적인 장벽이나 불통의 벽을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해트 리더십이 말하는 울타리는 그런 고립의 벽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리더는 온실을 짓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온실이요? 네, 온실의 벽은 외부의 거센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주죠. 네, 그렇죠. 그 덕분에 온실 안의 연약한 식물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세워야 할 울타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조직의 핵심 가치와 윤리적 원칙이라는 견고한 울타리를 세우는 거죠. 우리 조직 안에서는 최소한 이런 원칙은 반드시 지켜진다. 리더의 기분에 따라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료에 나온 심리적 안정감, psychological safety군요. 맞습니다. 울타리가 오히려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직원들이 이 안에서는 실패해도 비난받지 않는다. 솔직하게 의견을 말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전함을 느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잠재력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와. 이런 울타리는 구성원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조직의 비전과 꿈을 안전하게 키워내는 인큐베이션의 울타리가 되는 거죠. 인큐베이션의 울타리. 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생명을 품은 온실, 생명을 키우는 울타리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라는 통찰을 주는 겁니다. 정리해보니 정말 하나의 이미지로 쭉 연결되네요. 히브리 문자 헤트라는 작은 창을 통해 들여다보니 우리 삶을 지키는 안전한 울타리, 또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사랑이 조화롭게 흐르도록 돕는 강둑, 그리고 조직의 잠재력을 키우는 따뜻한 온실까지. 그렇죠. 경계선이라는 것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울림을 주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나만의 해트 세우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 안에 소중한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게 끝없는 스마트폰 서핑일 수도 있고, 나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무심코 내뱉는 비판적인 언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것으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정원을 지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울타리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세우려는 그 울타리는 당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차가운 고립의 벽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잠재력을 안전하게 키워낼 따뜻한 온실의 벽인가요? 그 거룩한 경계선 안에서 진짜 자유와 생명력을 발견하는 여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